그래서 이제 발견된 게 거울신경세포, 미러뉴런이라고 해서 이 세포가 발견됩니다. 그 당시에 이게 발견됐을 때는 그 의학에서 DNA 발견한 것만큼 이게 소중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유대감이라든지 사랑으로서 집단을 만드는 거가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표종을 통해서 양쪽 변형계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공명을 이루게 되는, 상대 마음과 내 마음이 이게 통하게 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간의 마음 중에서 그 자기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이제 공감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이것도 모두 이제 사랑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나 혼자의 마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사실 마음이라는 거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는 마음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이 전달되고 의미가 인정되고 할 때만이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내 마음도 중요하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1980년대)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파르마 대학이라는 데에서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울신경세포가 발견될 때는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원숭이 갖고 실험을 할 때 손을 많이 쓰니까 손을 움직인다 그러면 전두엽에 있는 세포가 움직여야지만 그 세포가 어떤 발화돼야지만 손이 움직이는데 원숭이가 전두엽에 전구를 꽂고 있는데 손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숭이의 뇌에서 신경이 발화가 되는 조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자기 손을 움직이지 않는데 이 부위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이태리 파르마 대학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그런 실험을 실해서 계속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거를 보는 순간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게 거울신경세포, 미러뉴런이라고 해서 이 세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것이 무슨 사랑과 관련돼 있다든지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단순히 다른 원숭이의 손을 움직이는 거를 보니까 그 뇌가 움직이더라. 그 내용이었었어요. 왜 그럼 다른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것을 내 뇌에서 그거를 복제를 할 것인가? 다른 원숭이의 손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곧 그 의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인간한테는 이 거울신경세포가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거를 다 뇌가 이제 복제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 거를 내 뇌가 그대로 복제를 하면은 내가 그 얼굴 표정을 지으면은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발견됐을 때는 그 의학에서 DNA 발견한 것만큼 이게 소중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 거울신경세포가 하는 활동이 이게 인간의 사랑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이론에 대한 거를 이제 갖고 와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쓰게 됐는데 포유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이 되기 전에 포유류의 사랑에서는 접촉, 누군가하고의 접촉이 사랑의 행위다. 행복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접촉이 포유류들의 행동 양식에서
그냥 젖을 저절로 먹이고 동료들끼리 같이 놀고 그러면 사냥 기술을 배우고 그 이전 동물에게는 없는 표정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뱀이나 뭐 양서류나 어류나 이런 동물들인 경우는 표정이 없어요. 조류도 표정이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사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사자나 이런 포유류는 다 표정이 있어요. 사랑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감정의 세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의 세계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우울하다, 그다음에 슬프다, 분노다.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다 뭐로 나오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쾌락적인 거. 음식 먹을 때 좋은 거. 성적 잘 나왔을 때 좋은 거. 약간 쾌락적인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감정은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누구로부터 칭찬받아서 기쁜 거, 누구를 만나서 좋은 거, 고천적인 긍정적인 감정은 다 사랑에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랑이 나오게 된 거가 바로 이제 포유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동물들 같은 경우에 원숭이 중에서도 가장 집단을 크게 만들어보는 개코 원숭이 정도 돼야 70마리 이상을 못 넣는다고 해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접촉을 갖고서 이것만 갖고서 같은 집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인 경우는 피부 접촉 갖고는 저 집단을 더 넓게 만들 수가 없고 원시 인간이 제일 먼저 만든 집단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한 2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서 원숭이들인 경우 피부 접촉을 했는데 근데 피부 접촉은 기껏해야 70마리밖에 안 되는데 하루 종일 피부 접촉하는다 해도 이 유대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새로운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유대감이나 사랑의 행위에 대한 것이 진화되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이제 바로 거울신경세포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동물들인 경우는 서로 털고르기를 해가지고 그 접촉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인 경우는 좀 난감하게 되는 거가 성인이 된 남자 여자가 서로 유대감을 하기 위해서 털고르기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감 만들기 위해서 직접 접촉 이외에 다른 접촉이 진화가 돼야 된다. 그 진화의 산물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울신경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울신경세포가 어떻게 된 거냐? 결국 포유동물이 피부 접촉할 때 뇌의 결과는 뭐냐면 변형계라는 지역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때 양쪽의 뇌가 같이 공명을 일으키는 이게 이제 사랑의 어떤 공명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까 원숭이 같은 경우는 다른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인간이나 모든 이제 포유동물인 경우는 얼굴에 이제 표정이 나오게 되는데 상대 거울신경세포가 그 표정을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변형계에 있는 그 마음의 내용이 얼굴에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얼굴 표정이라는 거가 자기 마음의 감정의 일부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서를 상대 거울신경세포가 그대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 상대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원래 상대가 내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저건 내 마음의 일부가 나한테 나오네 하면서 표정을 통해서 양쪽 변형계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공명을 이루게 되는 요거를 거울신경세포를 통한 변형계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교류를 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사랑의 행위로가 됐는데 원숭이를 지나서 인간한테 있는 거울신경세포는 상대를 바라만 봐도 이제는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뇌가 표정을 서로 바라만 봐도 양쪽이 같이 그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변형계의 공명을 사랑이라고 사랑과 같은 거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교류는 변형계와 변형계의 공명, 거울신경세포를 통한 공명을 통해서 상대 마음과 내 마음이 이게 통하게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예전에 시족 국가 이럴 때 그 정도라고 해요. 이거를 넓게 만든 거, 즉 문화를 만든 건데 문화라는 결국 소통이고요. 이거를 만들게 된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뇌의 진화보다도 다른 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서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랑의 행위가 인간의 문화서도 모든 걸 다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정체는 바로 나와 누군가, 나 이외의 사람과의 소통이다. 이런 얘기죠. 거울신경세포는요, 여기에 인간이 이제 언어를 진화시킵니다. 언어를 진화시키게 되면은, 언어로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언어를 들으면은 거울신경세포가 들은 언어를 갖고 그 언어에 갖고 있는 뜻을 몸으로 체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상대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내 거울신경세포는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몸의 감각을 재현시켜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동부 지역에 있는 남편이나 그 남자 연인이 서부 지역에 있는 부인이나 이성한테 전화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상대의 몸에 있는 피부의 옥시토신 수치를 잽니다.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울신경세포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언어를 몸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말 한 양 갖고 천냥빚 갚는다든지 또는 연인들이 뭐 얘기할 때 사랑의 행위는 대부분 다가 언어거든요.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울신경세포가 피부 접촉만큼이나 사랑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밑에 있는 직원이 됐던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는 말을 상대가 듣고 그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말이 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거울신경세포가 한다는 거예요. 내 뇌와 상대의 뇌가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형계 공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사랑의 호르몬, 이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호르몬이라기보다는 교류의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의 사랑이 육체적인 접촉에 의한 사랑이라면 인간의 사랑은 거울신경세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는 서로 바라보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 뇌와 뇌가 공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이제 행복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게 넓은 의미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제일 행복한 어르신들은 어떤 분이냐면 나이 드신 두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두 사람은 그냥 그거로도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그 감정을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그 소통이 만약 제대로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연인 간의 사랑에서도 제일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사실은 온 우리 인간 삶에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삼국지라든지 옛 시인들의 시에 적혀 있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상대의 뇌와 뇌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그 시를 보고서 우리는 그 시의 예술적인 작품에 감탄하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뇌와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인간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이 뛰어나기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뇌하고 얼마나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주 쉽게 풀이하면은 이 지역이 파주 지역이라 그러면 파주 지역의 음식점에서 돈을 잘 버는 음식점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 음식점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찾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그 맛을 예측해서 낼 수 있는 사람. 즉 맛이라는 것도 상대의 뇌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가 인간의 가치고, 이런 이 가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진화 과정에서 어미가 새끼를 낳는 요 사랑, 애착의 그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사랑에 대한 것이 진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초월한 나 위의 타인의 뇌와의 소통이 가능함,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만들고 인간 문명을 만들고 인간 사회의 모든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행복은 전 똑같다고 봐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그 가족의 마음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행복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죠. 나는 우리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 이거보다는 우리 자식한테 뭘 가르쳐가지고 얘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제일 바라는 건 부모한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주는 게 제일 자녀가 바라는 걸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바랬던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정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새끼와 어미 사이에서 진화의 관점에서 나왔던 그 사랑이 지금은 인간사에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의 의미로서 있는 것이고, 이런 넓은 소통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고, 그 언어 전에 거울신경세포의 존재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넓게 생각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소통이고, 그 소통이 어떤 소통이냐, 어떤 사람의 뇌와 상대의 뇌의 소통이고, 그 소통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의 어떤 상태, 여러분 마음의 감정 상태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누군가에서 그 알아주는 거고 소통되는 걸 여러분 다 바라실 텐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걸 요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거울신경세포 활용 팁이 있다면요? 마음은요, 우선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마음은 정체가 잘 모르잖아요. 이걸 마음을 언어화해야 됩니다. 왜 언어화해야 되냐면 언어화를 시켜야 누군가하고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으면은, 말로 만들지 않으면 소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을 왜 몰라? 몰라요. 예, 알려줘야지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고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고, 그 소통을 만들게 된 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을 잊은 중장년 부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그만 것도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거. 정 못하면 행동하셔도 좋은데 행동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표정을 얘기했는데 이제 겉에 나타나는 정서를 얘기했지만, 정서는 깊은 마음의 아주 일부입니다.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갖다가 그냥 표정을 보고 안다는 거는 극히 일부밖에 몰라서, 말로 하게 되면은 물론 말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언어화하시라는 거가 권해드리고 싶죠. 독거노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인 경우는 자꾸만 본인이 스스로 차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가 어떻게든지 간에 인간의 행복의 대부분 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누군가와 교류니까 정 안 되면은 그냥 근처 가게에 있는 가게 점원하고 얘기하셔도 좋아요. 편의점에 가셔도. 나 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면은 그쪽에서는 손님이니까 잘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모르겠지만 본인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접촉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죠. 기부나 봉사활동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기부하게 되면은
상대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물론 상대하고 이런 교류는 되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의미가 돼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하고 푸짐합니다. 거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기부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결국 거울 신경세포의 존재가 우리 인간한테 좋은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의 길을 열었다는 것일 수 있으니까 하여간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조금이라도 더 진지한 소통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뉴런의 발견은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기만 해도 우리 뇌는 그 감정을 복제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미소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내 뇌에서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린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웃과 가볍게 인사하는 것, 아는 사람을 만나 웃음 짓는 것,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 아니 하다못해 TV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기부하는 것조차도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삽니다. 우리 뇌가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몸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이에 뇌현실 바꾸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 의외로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뇌과학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